하면서 430%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이제 이 그래프예요. 예. 437%.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어마어마하죠. 예. 미국 건강인식협회하고 러시아 국립의학연구소 시험 결과예요. 여기 한국말로 이렇게 노니, 알로에베라, 내분배 포뮬라, 마늘, 건조초의 동충하초. 동충하초가 굉장한 거거든요. 항암식품이라고 얘기하죠. 동충하초는 겨울에는 벌레인데 거기서 죽은 다음에 그 안에서 식물이 나와가지고 여름에는 식물로 나타나는 거지. 그거 이제 굉장한 거죠. 이 동충하초 성능이 또 굉장한 겁니다. 여기다 표고버섯 기내제 이렇게 있죠. 예. 이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부분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래도 못 믿으면 forlife.com 미국 회사 공식적인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도 437%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료를 볼 때는요, 항상 믿을만한가 하려면 쫙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 다 봐야 돼 자료를.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다는 얘기고, 기타 자료 이 외에도 트랜스펙터 관련한 3,000여 건의 논문, 펌메드시는 2,700건, 그리고 요약해서 발표한 닥터 아론 화이트 박사의 수록된 160건의 임상 사례 자료. 이거는 영어만 돼 있어 번역에는 없지만 체험 사례도 수없이 많아요. 지금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체험 사례 언카운터블이란 뭐냐면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례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not reportable 이건 뭐냐면 리포트 할 수가 없다. 이 리포트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리포트를 안 해요. 제가 이거 좀 하자 그랬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서머라이즈 바이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졌다, 질병의 견디림이 강해졌다, 치료도 잘 버티게 됐다, 심지어 치료에 도움이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무슨 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 이거. 어떤 병의 치료에 이걸 먹었더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죠? 빠른가? 여러분들 빠르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들 몸 안에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있지만 이론적으로 어떻게 빠르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쇼드 로렌스 박사의 전기에 들어가보면 미국 국립과학원에 들어가면 전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Biographical Memoir 볼륨 90이에요. 볼륨 90 여기에 나와요. 카필라이트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죠. 그 안에 이런 247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 247페이지. 그래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트랜스퍼펙터 설명할 때 즉각적으로 세포 매개성 변형을 부여하는 트랜스펙터의 기능으로 인하여 많은 조향학자들이 주르륵 나와요. 여기서 즉각적으로 나오죠. 인스턴트라는 단어가 써요. 세포 면역은 원래 즉각적이에요. CMI, Cell Mediated Immunity라고 해요. 세포 매개 면역. 좀 더 자세히 하면 T세포 면역, T-Cell Mediated Immunity가 정확한 단어예요. 어쨌든 즉각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초유를 먹은 애가 일주일 있다 면역이 생기면 걔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면역이 엄마의 면역이 착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죠? 먹자마자 면역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펙터는 그 기능상 세포 매개 면역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시험은 48시간 후에 하지만 즉각적으로 생겨요. 어쨌든 아론 화이트 책에 트랜스펙터가 가장 좋은 책이라고 제가 추천하는 책 이렇게 생겼어요. 번역한 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3-5 76페이지 보면 빠르다. 제가 빠르다. 바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트랜스펙터 백신은 모두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을 도와요. 트랜스펙터는 몸의 면역화를 돕는 방법이 몸의 면역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백신과는 다르다. 트랜스펙터는 세포 면역에 의한 방법, 즉 직접적인 방법으로 도와서 몸에 세균이 들어올 때 세균의 공격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 준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아론 화이트 책에도 빠르다. 트랜스펙터는 세포 매개 면역 등의 초기 면역 반응이 필요하지 않다. 초기 면역 반응이 안 필요하다 이거. 바로 그런 화재 면역 체계가 마치 전에 겪어본 것처럼 한 번에 탁 처리를 한다. 그게 세포 매개 면역이야. 빠르다.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트랜스포 팩터를 타겟 트랜스 팩터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우한 폐렴을 바이러스를 소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소한테서 트랜스 팩터를 뽑으면 이게 백신처럼 쓸 수 있는데 이게 훨씬 효과가 있고 빨리 개발되고 이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외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아론 화이트 박사, 미국 의학 박사요. 이 사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꾸 떠들면 곤란해.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내면 의사들 손에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걸 타겟 트랜스펙터라 그래요. 트랜스포 팩터 백신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보다는 NK 활동성을 높여서 면역을 높여가지고 이 정도 되는 거를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안전한 거. 안전성. 안전성은 여러분들이 PDR 보시면 돼요. 이게 최고예요. PDR. Physician's Desk Reference, Prescriber's Digital Reference라죠.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PDR 2019년 버전에 딱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40g 정도 앉은 자리에서 먹어도 된다. 130알이니까 133g이니까 3, 42, 400알, 이제 440g이면 30으로 나누면 130알이니까 트랜스펙터 2병 정도 되네요. 앉은 자리에서 2병하고 13알 정도 더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고 밑에 안전에 대한 얘기, 전문적인 독소학자. 이 회사의 그 연구소장님이 지금도 독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연구 내용이 2019년도에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그 후반기에도 올라갔는데 독소학자가 위에 독성 시험 데이터에 근거한 최종 결론에서 트랜스펙터, 울트라펙터, XF는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라고 해가지고 저 단어는 이제 FDA에서 가장 안전한 물질이라고 표현할 때 GRAS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올라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GRAS, 내추럴 정도가 아니고 안전하다, 안전한 물질, 트랜스포터다 이런 표현이 좀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죠. 사실은 얼마나 안전하냐, 말로 다 할 수 없이 안전해. 여기 보면 이게 Benefit of Transporter라고 해서 transporterresearch.com 사이트에 세이프티란에 있었던 건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26년 동안 트랜스포펙터를 피해서 뽑아낸 거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1647명의 환자를 상대로 이걸 임상을 했어요. 1140. 암 환자가 643명. 어마어마한 자료가 얘네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26년 동안 한 거예요. 거기서 의사들이 총 결론 낸 게 이거예요. 결론. 전체 3분의 1 이상, 20년 이상 장기간 임상 트랜스펙터를 장기간 썼는데 20년 이상. 여기 20년 드신 분 계세요? 20년 이상 계속 썼는데 효능은 만성질환이나 급성질환을 포함해서 특별한 효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어떤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의 합치를 보았다. 이런 게 여기 자료에 나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서 PDR에 올라간 거예요. 안전하다. 20년이나 계속 먹는데도 탈이 없더라. 왜냐하면 3분의 1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3분의 2 정도는 10년 먹고 5년 먹어도 할 수 있지만 3분의 1은 20년 이상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안전하다. 먹은 게 아니라 주사라지 이때는 주사입니다. 제가 면역 항아리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트랜스포펙터도 좋고 다 좋지만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참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이게 면역이 줄줄 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을 안 자거나 밤새고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좋지 않은 음식을 때려 먹거나 그죠? 그리고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영양이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물을 전혀 안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면역이 아무리 올려주는 노력을 해도요 부서지는 건 잠깐이에요. 구멍 한 번 딱 생기면요 스트레스 왕창 받으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섭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역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 건강이 일종의 재산, 자산, 아셋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있잖아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 재산이 없어. 아예 무일푼이야. 건강이 무일푼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병이 딱 들어오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병 걸리는 거죠. 그죠? 근데 건강이 이렇게 쭉 쌓여있는 사람 있잖아요. 웬만큼 때려 부셔도 안 무너져요, 잘. 그죠? 그러다가 다시 채워넣어. 돈 있는 사람들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벌어놓고, 그죠? 이게
이게 자산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쌓아놓고 살아야 돼. 넉넉하게. 병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병이 언제든지 오면 나는 걸릴 준비가 돼 있다. 그거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건강 재산이 항아리에 이거예요. 건강 재산. 20대 때 제일 많아요. 건강 재산이 높으면 몸이 설사 다 태어나기를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간이 안 좋고 심장에 이 사람 위가 원래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면역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겠죠. 사람마다 약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돼. 그럼 병원 쪼르르 가가지고 약 사 먹어. 그럼 약을 먹어가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약 먹고 다른 데가 안 좋아져. 금방 장이 안 좋아졌어. 그 다음에 또 그거 약이 점점 늘어나. 그 다음에 폐가 안 좋아지고 심장도 다 안 좋으니까 다 약 드시면 됩니다. 약 한 주 먹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죠?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 면역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트랜스포 팩터인데 면역 제품 다 그렇죠. 면역을 올리게 되면 이게 면역은 이게 점선을 올리는 거고 화학약을 먹으면 내려가기가 쉽죠. 그죠? 화학약이 면역을 좋아지게 하지는 않죠. 보통. 그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런데 트랜스포 팩터를 아무리 먹는다 그래도 여기 빵꾸가 나면 되게 싸야 되겠어요. 이렇게 빵꾸가 있어요. 빵꾸. 5점. 5개의 점이 있어요. 면역누수 5점. 면역을 새나가게 해요. 첫 번째가 물 안 마시는 거예요. 물 안 마시는 사람 대책 없어요. 독소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독소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물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을 안 마시면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걸리죠? 수면 부족, 잠을 안 자는 사람 면역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죠? 영양 부족, 이거는 트랜스포 팩터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양은 다 공급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는 건 담배 피는 것만큼 나쁘다. 이렇게 하버드에서 발표했어요. 운동을 안 하는 건 담배 피는 거 이상으로 나쁘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운동해야 되겠죠? 네. 저는 하루에 10,000보씩 지금 365일째 걷고 있어요. 365만 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핸드폰에 그게 있어요. 앱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운동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안 받죠? 프로라이트 오시고요. 여기 오시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하면 건강이 좀 자신이 생기거든. 그죠? 그리고 돈도 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좋잖아요. 여기. 그죠? 제 말 맞나요? 네. 오래 계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명언의 항아리 이론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부가 있는데 3부는 머리가 이게 약간 이제 깊게 들어가거든요. 해도 괜찮겠죠? 네. 남은 40분 만에 다 마무리 짓게요. 이게 여러분들 커넥트라는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런 게 나와요. 트랜스포 팩터가 뭘 하느냐, 구체적으로 면역 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한테 뭘 줘요? knowledge, 지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능을 주는 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트랜스포 팩터다라고 이 리좀비 창업자가 발표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데이비드 리좀비, The Making of Folate Transport Factor 중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내가 캡처를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면역 세포한테 면역 정보, 지식 이걸 주는 거예요. 지능을 주는 거예요. 똑똑치 못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똑똑하거든요. PDR을 검색을 하면 미국의 Prescribed Digital Reference를 했죠. 제가 트랜스포 팩터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리해서 탁 나와 있는 게 PDR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를 번역을 해서 면역 체계를 교육시키고 강화하고 균형 잡는다. 이렇게 외우시도록 제가 정리를 딱 해봤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교육시키고 강화하고 균형 잡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 이런 근거들이 있느냐, 내용이 있느냐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면역 밸런스를 이렇게 건강한 전체 면역 밸런스를 면역이 너무 떨어지면 강화가 필요하겠죠. 면역이 너무 과민하면 오버리액팅 할 때는 면역을 해줘야 되고, 면역이 IQ가 저하되면 지능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많은 질병들을
도와줄 수 있죠. 이때는 면역 강화, 이때는 면역 조절, 이때도 면역 조절. 그래서 강화와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게 이번에 정리한 자료인데 사진을 잘 찍으시고 이거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면역 강화, 면역 조절 두 가지잖아요.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강화 필요하고 면역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 상승이 있고 면역 조절이 있는데 면역 상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CMI라 해가지고 세포 면역, Cell Mediated Immunity래요. 세포 면역 TH1 원래 T입하고에 헬퍼 1이 있고 헬퍼 2가 있고 서프레서가 있어요. 그 중에 헬퍼 1을 강화시키고 돕는 게 유기능이에요. 이 헬퍼 1을 강화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NK 활동력, 하나는 기억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뮤노글로불린 휴모럴 체액성 면역. 이건 세포 면역, 이거는 체액성 면역.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세포 면역과 체액성 면역인데 요쯤 가면 이제 줄리죠.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용어들이 지금 어려운 용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예요. 요 이상은 없어요. 세포 면역하고 체액 면역인데 세포 면역은 수백만 가지 세균에 대한 저항. 그게 세포 면역이고요.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 예방주사 면역 같은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면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다 관여되는 게 트랜스포 팩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역에 거의 다 관여되는 게 트랜스포 팩터다. 제가 요거를 썼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면역 상승에도 세 가지나 있다. 이게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다. 요 1번과 2번은 유사해 보이지만은 똑같지 않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NK 활동성 높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억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암소가 우한폐렴을 겪은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 나온 트랜스펙터를 먹어서 걔가 우한폐렴을 알아보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잖아요. 그럼 우한폐렴이 아무 소용없냐 이게 트랜스펙터가 아니다 이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억이 아니라 NK 활동성을. NK는 아군이 아니면 무조건 죽여. 그거를 NK 활동성이 높다 그러면 면역이 높다 그러면 면역이 높다는 뜻은 바이러스들, 신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하고 걔네들하고도 싸울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주는 걸 말해. 그럼 이게 어디 이런 자료가 나오느냐 알고 싶죠. 근거를 보고 싶잖아요. 근거를. 그쵸? 맞아요, 틀려. NK 활동성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IQ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면역 조절, T서프레서 이렇게 돼요. 면역 조절은 엑스터널하고 인터널. 엑스터널은 뭐냐면 아토피 알러지가 엑스터널 바깥이고요. 인터널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 T서프레서가 하는 일이 조절하는데 안에서 하는 데는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베제트식병, 루푸스 이런 건 참 안으로 들어가서 자가면역 질환하고 관계돼요. 거기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1, 2, 3, 4가 트랜스펙터가 하는 일이다 이거. 이 책은 또 다시 들어가요. 저는 이 책에서 거의 아는 참고로 이 사람이 미국의 국립 알코올암 약품 중독연구소 수석 과학 자문위원 겸 이사. 그 사람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착하게 생긴 사람이 이 프라이빗 트랜스펙터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동의합니까? 네.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 느끼거든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자연 살해 세포에 대해서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해 세포에 트랜스포 팩터가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 제가 14페이지인가? 그렇지. 어쨌든 이게 내추럴 이게 20 몇 페이지라고 그래. 제가 이걸 적었었는데 저기다 적어. 12페이지. 원본을 보시고 12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자연살의 NK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는 자, 이거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인데 여기까지만 좀 들으시면 됩니다. 자연살의 NK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는 두 종류의 세포를 말하죠. 자연살의 하나는 자연살의 세포고 하나는 자연살의 세포 아닌 세포예요. 얘는 기억하는 세포고 얘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군이 아니면 무조건 죽이는 세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균을 찾는 방식에서 미묘하고도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찾아요? 하나는
적군이라는 걸 딱 알아가지고 저놈은 바이러스야, 저놈은 장티푸스야, 저놈은 파티푸스야. 이거 딱 알아보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알아보고 죽이는 게 세포 독성 T세포. 못 알아봤지만 하여튼 악은 아니니까 넌 죽어야 돼. 그거 죽이는 게 NK 세포예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네? 다르잖아요. 세포 독성 T세포는 세포에 붙은 안티젠을 보고 적군임을 인식하여 죽이지만 NK세포는 아군이 아니면 아군의 표시가 없는 광범위한 세균들을 죽인다.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광범위한 세균을 죽이는 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치 적용용 스나이퍼, 세포 독성 T세포는 적용용. 저는 딱 알아보고 탁탁탁 죽이는 게 적용용 스나이퍼고, 또 하나는 엽총처럼 그냥 아닌 놈을 다 죽이는 거예요. 수구리 해가지고 아군 다 수구리 그래놓고 아니 수구리 못하는 놈은 못 알아듣는 놈은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엔테베 작전에서 있었던 게 수구리, 이스라엘 말로 수구리 그랬는데 못 알아듣고 수구리 안 하는 놈 아랍 게릴라들은 아랍 그 납치범들은 다 죽은 거야. 그 얘기 아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자연산의 NK 세포가 1이고 세포 독성 T 세포가 2다 이거. 1과 2에 다 효과가 있는 게 트랜스포 팩터라 이렇게 나와요. 이 책이 재밌죠? 네. PDR에 그 다음에 2019년에 추가된 내용인데 이것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면 요게 NK 활동성 중에 암 환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험한 내용이지. 이게 제가 번역을 다 해놨는데 사진 찍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여튼 재밌어요. 어쨌든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트랜스펙터. NK 활동성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트랜스펙터가 그거 묻고 싶잖아요. 그게 PDR에 작년에 추가돼서 이게 딱 들어와 있다 이거야. 왜? 자꾸 알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NK 활동성 증가해야 면역력 강화를 표시하는 거예요. NK 세포가 이렇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트랜스펙터가 사실은 사이토카인의 일종이에요. 얘는 트랜스펙터를 안 먹으니까 이게 느리게 그 알아보고 이거 적군이네 그래 알아보고 늦게 나오니까 어떻게 그 동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보랏빛이 감기 바이러스. 보통 감기 바이러스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저는 바이러스인가 하니까 뭐 알아보다 해보니까 바이러스네 그래 늦은 거야. 그동안 확 퍼져버리죠. 그래서 일주일 가는 거예요.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그게 원래 상태. 트랜스펙터거든요. 트랜스펙터는 처음에 바로 알아보는 거. 저는 적군이야. 똑똑해졌잖아요. NK 활동성을 높였잖아요. 적군이야 하니까 빨리 NK 나와. 그래 NK가 푹 나와가지고 초반에 NK가 왕창 나와가지고 이게 NK거든요. NK가 나와가지고 제압을 하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지 못하고 확 죽는 거야. 저게 어느 그림에서 맞겠어요? 우한폐렴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자료고요. 최초 대응과 두 번째 대응. 이거는 2번. 기억해가지고 알아보고 스나이퍼로 죽이듯이 탁탁탁 죽이는 게 이제 2번. 우리가 보통 이 그림. 이게 스나이퍼. 세균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다 T세포가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포 팩터라는 물질로 세균 정보를 다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100만 개 이상. 그래도 우한 바이러스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한 방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방면에서 NK 활동성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맞죠? 네. 이렇게 이제 트랜스펙터가 어떻게 정보를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균을 갖고 와가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트랜스펙터를 짜르르 사이토카인을 릴리즈 시키면 그러면 트랜스펙터가 얘네들이 가가지고 똑같은 놈이 나타나면 딱 찍어가지고 얘 죽여라 내가 다다닥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적용용,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저기 나오는 거예요. 뭐지? 위키디피아에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요게 가서 세균에 딱 달라붙으면 딱 알아보고 CD8A 이건 이제 CD8 플러스가 이제 킬러 T셀이 이제 죽이도록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트랜스포 팩터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는 NK 세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려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안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세포 독성 T 세포 기능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리버리, 이뮤노글로불린 A, IgA, 에티엔도포빅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그 점액질 끈적끈적한 점액질 그게 살균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점액질에 있는 면역 세포가 왕창 올라가더라고요. 트랜스펙터가 들어가니까 이건 몰랐어.
이게 2000 몇 년도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게 발견된 거. 그래서 트랜스포펙터에 대해서 광범위한 그 감염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거가 아직까지 다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1명 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400%까지 올라가게 돼. 이뮤노글로불린 A가 강해지면요. 일반적인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다 점액질에 의해서 다 커버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병이 안 걸리는 게 이뮤노글로불린 A예요. 상피세포 면역이죠. 상피세포 면역.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거. 이게 이제 요게 안티젠이라 그래가지고 세균들인데 이게 이제 딱딱 붙어가지고 세균들을 제압하죠. 73% 평균 73% 증가되는 거죠. T서프레서에 의한 면역 균형. 요게 제가 2부의 마지막 부분인데 T서프레서에 의한 면역 균형의 도움. 이것도 이제 이 책에 나와요. T서프레서에 의한 면역 균형이란 면역 균형. 어떤 모듈레이션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자가 면역과 트랜스퍼펙터라는 항목에 49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가 면역은 TH1 과잉 반응과 TH2 과잉 반응 혹은 TH1, 2의 과잉 반응과 관계된 복잡한 양상입니다. 공적으로 자가 면역 TH1, TH2 균형 부족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론이 좀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이분이 이제 밝혀낸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브레이크를 작용한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들었고 요것만 보면 돼요. 연구에 의하면 트랜스퍼펙터 일종의 TS 세포, 트랜스펙터 안에 TS 세포, 서프레서, T서프레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억제세포예요. 요 면역세포가 트랜스퍼펙터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재작년에 미국 컨벤션 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자 박사가 발표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나노 필터링을 하면서 2번 필터링을 하면 나오는 아주 미세한 1000달톤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미세한 그거는 기억세포가 전혀 없고 면역 조절세포만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T 서프레서라 요거거든요. TS.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킨 거예요. 다른 데서 지금 이게 특허가 풀려서 다른 데서 생산하는 거는요. 요거까지는 못해요. 우리 특허가 또 돼 있어요. 그래서 T 서프레서가 또 강화됐기 때문에 포라이프 트랜스퍼펙터는 자면역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트랜스퍼펙터 일반적으로 나온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한 번 더 추출해서 또 집어넣거든요. 배가 한 거죠. 그러니까 자가면역에 유용할 수 있다. 트랜스퍼펙터에 대한 RA 사례들은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제 임의로 하면 안 돼요. 책에 그렇다. RA 뭐냐면 류마토이드 아트리티스라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거 먹으면 트랜스퍼펙터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번역을 안 했구나. 여기 보면은 50명 중에 35명이 좋아졌다. 그래서 70% 정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논문을 이제 여기서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매브릭 메디슨이란 이분이 듀안 타운센 미국 UCLA USC 교수 40년 하신 분이에요. 굉장한 분인데 저분이 부인과 암 전문 의사예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 제가 한 권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을 볼 때 여러 가지 감동할 만한 게 많이 있지만 이분이요. 매브릭 메디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분은 40년 동안 미국에서 UCLA USC 교수로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굉장히 명성이 있는 분인데 막판에 한 70 조금 전이겠죠. 근데 저분이 재임 당시에 UCLA USC 재임 당시에 본인이 피부암 멜라노마를 알았어요. 피부암이 알았는데 이제 재발하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암이거든요. 미국에서 백인들은 걸리면 다 죽는데요. 무서운 멜라노마 피부암 걸려있죠. 부인이 자궁암, 딸이 유방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5살, 11살짜리 알았을 당시 11살짜리 애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쓴 챕터 16번에 가면 이 책 안에 트랜스퍼펙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은 일반적인 책인데 트랜스퍼펙터를 자기가 써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08페이지에 트랜스퍼펙터 from my personal 나 개인적인 노트다. 트랜스퍼펙터 나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 있다고 책에다 딱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15살의 딸아이가 있는데 11살 때 부풀러 오르고 관절에 통증이 심한 청소년 관절염을 앓았는데 내가 알게 되기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내가 검사를 해보고서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관절염을 앓았다. 나의 와이프는 소아과에 특지대를 갖고 소아과에서는 유타 대학의 청소년 관절염 전문 미국 전역에 50명 겪었대요. 전문가한테 데리고 갔는데 강력한 항염제를 처방해서 의사 양식으로 도저히 딸한테 이걸 먹일 수 없어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성인한테도 부작용이 심한데 11살짜리한테 이 약을 줄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소아과 의사 상담했더니 그는 여기 봐. 다른 소아과 의사 상담했는데 그는 그의 환자들에게 트랜스퍼 팩터를 쓰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딸아이에게 하루 6알의 트랜스펙터를 먹게 하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관절에 좋은 제품 아마도 저기 플렉스폴 라이프 같은 거겠죠? 먹게 하였습니다. 6주가 되지 않아서 나의 딸의 부어오른 것이 없어졌고 통증도 극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10대 소년이고 성실하게 면역 보충제를 지금 11살 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 지금 15살이에요. 보충제를 시키는 대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끔씩은 심하게 운동하거나 하면 부풀거나 통증이 있기도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것이고 특히 강한 화학약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는 스노보드를 매우 좋아하고 내년 보면 라크로스 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나와 와이프는 제가 트랜스포 팩터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는 정말로 스펙터클한 것입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시대적 사명으로 끝내려고 오늘날 문명 발달의 부산물로 인하여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환경 파괴로 인한 슈퍼버그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인류는 불안하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고 그 결과 병이 나면 병원 치료도 필요하나 물론 무너진 건강의 보고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로 면역력을 최고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기고 건강이 무너져서 그 결과 병을 얻게 된 분들을 도우며 꾸준한 관리 방법을 가르쳐서 건강을 돕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근데 사실은 부록이 있거든요. 부록. 그래서 부록이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 힘드실 텐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금숙 사장님 사회자 어디 가셨어요? 이걸 마치고요. 그리고 참 광고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140명 또